자, 이제 중략 이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봉상곡을 떠나서, 봉상곡이 아니라 상봉산을 떠나서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구하러 가고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12 영욕 다 버리고 갈매기랑 늘자더니, 자, 이게 화자의 소망입니다. 12는 옳고 그름이고요. 영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자가 안 나와서 명확히 모르지만 영화롭고자 하는 욕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영욕은 영화로움과 욕됨, 욕먹는 걸 얘기하기도 해. 근데 이게 한자가 뭐든 둘 다 뭘 얘기하냐면 속세 벼슬살이를 얘기하는 거야. 영화롭고자 하는, 잘 되고자 하는 욕구, 혹은 시비라고 하는 것도 옳고 그름이지. 영욕처럼 속세에서 벼슬살이를 하면 영화로우면서 동시에 욕먹어요. 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건 속세 벼슬살이를 뜻하는 단어고 그걸 버리려고 했고요. 갈매기랑 늘자 했어. 자, 갈매기는 자연이라고 하는 걸 일종의 대유하고 있는 표현이야. 응? 자연 속에서 늘자 했어. 그게 화자의 소망이고, 속세 벼슬살이 그리고 갈매기 자연에서 대조적시어 나타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랬는데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나라에서 아시고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망극하구나. 자, 망극하다 체크해. 임금님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임금님이 나 소현세자랑 복림대군 데리러 가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 응?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왜 가래? 그것도 청나라를 이런 게 아니야. 자,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내 한 몸이 쓸데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겸손함의 표현인 거지. 이것도 뭐야? 겸손함의 표현. 그래서 겸손하게 말하기 사용하고 있고, 임금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탄, 영탄 나타나고 있죠. 자, 상주 12월에 심양가라고 부르시니 어느 누구이리라 잠시인들 머물겠는가 했거든. 자, 상주는 경상북도 상주 상봉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 화자가 지내온 곳이고 계절은 지금 12월입니다. 12월. 자, 보세요.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3년 전 가을에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3년이 지났고 12월이니까 겨울. 3년하고 조금 더 지난 상황인 거야. 그래서 상주 12월에 심양을 가라고 부르시니, 자, 심양은 내가 갈 장소지. 이것도 얘들아 대조라고 보는 경우 있어요. 상주는 내가 있는 공간, 심양은 내가 가야 되는 공간. 오케이? 그래서 심양은 누가 있는 곳?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화자의 목적지고요. 청나라가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심양이 수도였어요. 그래서 청나라를 얘기합니다. 상주 12월에 심양을 가라고 임금님이 부르시니 어느 누구의 일이라 잠시들 머물겠는가 서리법이야. 임금님의 일인데 내가 잠시라도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2월이잖아. 한참 추울 때지. 저때 여행 떠나고 길 떠나는 거 쉽겠니?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님 명령이니까 잠시도 머물지 않고 떠나가겠다. 임금은에 감격해서 행장을 바삐 챙기니 3년 입은 옷가지로 이불과 요를 겸해 간다. 자, 이 사람 3년 동안 소탈하게 살았잖아, 상봉산에서. 거기서 입던 옷까지 그대로 챙겼고, 자, 이불이랑 요 챙겼어, 안 챙겼어? 안 챙겼어. 이불 요도 뭐 한데 3년 입은 옷까지 덮고 자겠대. 그래서 단촐한 여행 차림, 상주 은거 기간이 3년이구나 알 수 있는 부분 나타나고 있어요. 이불이랑 요 챙겨 안 챙겨? 안 챙긴다 그랬어. 남쪽에 더운 땅도 춥기가 이렇거든. 한겨울 깊은 때 우리임 계신데 다시금 바라보고 우림을 생각하니 이국의 겨울달을 누 땅이라 바라보며 타국 홍상을 어이 그리 겪으신가. 자, 경상북도 상주는 여기 있습니다. 한양보다 더 밑이에요. 심양은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남쪽은 어딜 얘기하는 거야? 화자가 있는 상주. 이 남쪽의 더운 땅도 12월에 너무너무 춥거든. 그런데 우리 이임이라고 하는 게 누구겠어? 소현세자 복림대군이겠지?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계신 이 심양이 얼마나 춥겠냐고. 그래서 여기서는 연군 지정이 나타나요. 자, 우국 지정은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이고 연군 지정은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임을 걱정하니까 연군 지정이야. 우국 지정이 아니라. 알겠어? 그래서 한겨울 깊은 때 심양을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소현세자 복림대군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 나도 이 12월에 이렇게 추운데 그 사람들은 훨씬 북쪽에 있어. 그러면서 타지에 있어. 이국의 겨울달을 누구 땅이라고 바라보고 있겠어. 타국의 풍상, 바람과 서리를 어이그리 겪고 계시겠어. 그래서 이국과 타국은 청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청나라에서 달 보면 무슨 생각할까? 저 달이 조선에서도 뜨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고향 생각하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지. 그치? 그래서 그걸 누구 땅이라고 바라보고 있겠는가 해서 내가 지금 있는 장소는 소현세자 입장에서 심양이겠지. 심양달의 달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왜 내가 심양에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타국의 바람서리를 겪고 있다. 그럼 이 바람서리는 실제 겨울의 바람서리이기도 하지만 시련고난을 상징하는 시어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이그리 겪으신가 이거는 그러한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감정이 드러난 서리적 영탄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북쪽에 계신 우리 임금 아들들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실까. 너무 안타깝다. 높은 언덕에 뻗은치기 3년이 되었구나. 자, 이 3년 그 사람들이 타국으로 끌려간 지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타국으로 끌려간 지 3년 됐다는 거야. 그걸 고사인용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선 경전인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옛날 일인데 책에 쓰여 있어. 그래서 그 책이 유교 경전이기 때문에 경전을 인용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국의 임금이요 나라를 잃고 위국의 볼모로 잡혀갑니다. 그랬는데 위국에서 3년이 지나도 본국으로 보내주지 않아요. 여기서 여국의 임금에 해당하는 게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겠죠. 그래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끌려간 지 3년이나 되었구나. 굴욕이 이러한데 꿀은 무릇 언제 펼까? 조선에 사람 없어 오랑캐 신화됐으니 300년 예약문물 어디로 갔단 말고 했어. 굴욕은 병자호란의 굴욕을 얘기하는 거죠.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세자와 대군이 끌려가고 그런데 이 꿀은 무릎은 언제 펴겠는가? 자 이러거든. 펼 수 있을까? 너네 청나라면 이때 당시에 엄청난 국가야. 조선이 열받는다고 치면 조선이 빠그라져요. 복수 가능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꿀은 무릎은 언제 펼 수 있어? 복수는 도대체 언제 할 수 있는가? 해서 서리적 영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서리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제 펼지 이 사람 몰라요. 펴고 싶지만 지금 못 피는 상황에 대해서 열받는 감정을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조선에 사람이 없었어. 얘들아 조선에 사람이 진짜 없었겠어? 이건 영웅을 얘기하는 거야. 영웅. 이 조선에 영웅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청나라의 신하가 돼버렸어. 병자호란의 패배로 조선이 청나라에 항복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의 예약 문물이 어디로 갔단 말인고. 그래서 이것도 서리적 영탄인데 300년 동안 이어져 온 예약 문물이 다 사라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거든. 여기서 말하는 300년의 예약 문물은 명나라에서부터 온 유교적인 문물을 얘기해요. 너네 청나라 문물 따라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 대표적인 게 변발이야. 너네 남편들이 변발한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 그리고 너네는 당장 변발해야 돼. 그리고 옷은 너네 호주머니라는 말 알아? 호주머니? 그게 호가 오랑캐 호자거든? 이 사람들은 주머니를 어디다 썼게? 이런 옷을 입어 저 사람들은. 여기가 호주머니야.
그럼 봐. 옷 입을 때 여기다가 지갑 같은 거 다 먹을 거 이런 거 다 넣어. 그럼 막 걸어다녀. 그럼 여기 막 펄럭펄럭거릴 거 아니야. 변발해가지고. 그러고 다니고 싶어? 너무 싫죠? 그치? 그러니까 청나라 문물 때문에 사라져버린 조선의 문물과 명나라의 문물, 그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월한 문물이 사라진 현실에 대한 개탄. 오늘날에 청나라 포로로가 있는 사람들이 다 옛날에는 관주빈이었다. 중국 사신으로 갔던 고위 관직들이 지금은 청나라 포로로가 있는 거죠. 태평시절 막히고 찬란한 문물 사라지니 동해물을 어찌 퍼올려 이 굴욕을 씻을런가. 의문영어미, 서리적 영탄. 현실에 대한 개탄인 거죠. 동해물을 어찌 퍼올려서 이 굴욕을 씻을 수 있겠는가. 굴욕은 너무 씻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탄, 영탄 이런 게 나타나는 거야. 오나라 궁궐에서 섭을 쌓고 월나라산에 쓸개를 매다니.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현실적으로 청나라의 복수가 어렵더라도 자기는 와신상담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복수심을 갖고 있을 거란 얘기야. 와신상담이 뭐냐? 섭 위에 와 눕고, 상담이라고 하는 건 쓸개를 먹는 거거든. 자, 섭이라고 하는 건 지푸라기야. 지푸라기 위에서 자면 편하게 잘 수 있어? 못 자. 그 다음에 쓸개를 먹는 거. 얘들아, 쓸개즙이 얼마나 쓴 줄 알아? 근데 이 사람은 일부러 섭 위에서 자고 쓸개를 먹을 거래. 그건 섭 위에서 자면서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건 다 청나라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쓸개를 먹고 쓴 걸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다 청나라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청나라에게 복수하겠어. 이 마음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소리야. 복수심을 불태우기 위해서 일부러 힘들게 사는 걸 와신상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 굴욕을 씻기 힘들지만 난 반드시 복수할 거기 때문에 와신상담하면서 복수심 계속 불태우고 있을 거라고. 임금이 굴욕당하면 신하는 죽어야지 옛날과 현재까지 내려오는 도리인데, 나는 임금이 굴욕당했어도 신하로서 죽지도 못했죠. 그것 따지도 못했어. 하물며 우리 집이 대대로 은혜를 입었어. 자, 대대로 은혜를 입었던 소리는 이 사람이 대대로 관직한 집안 사람이라는 거야. 잘 사는 집안이야. 아무리 힘들다고 대의를 잊겠는가? 자, 이건 서리법이야. 이건 감정 표현이 아니고 아무리 힘들어도 임금님의 은혜는, 큰일은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한다? 자기 지금 상봉산 떠나서 심양으로 간다. 오케이? 그래서 왕명을 받들어 심양에 다녀오겠다.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 막으려니 재주 없는 약한 몸이 기운집을 어찌하겠는가. 자, 봐. 거센 물결은 시대적 흐름을 얘기하는데, 명나라가 쇠락하고 청나라가 부흥하면서 우리나라가 결국 청나라를 사대하게 된 걸 거센 물결 시대 풍조로 본 거야. 이러한 어리석은 계략, 자, 거센 물결 막을 수 있을까? 이건 일종의 조선의 국력이야. 아까 전에 사람이 없었다 그랬죠. 영웅이 없는 땅에 국력도 약해. 어리석은 계략으로 청나라가 득세하는 걸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었다. 재주 없는 약한 몸이 기운집을 어떻게 했겠느냐. 이 재주 없는 약한 몸은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운집은요, 쇠약해진 조선 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대 풍조가 그랬고 영웅이 없었고 신하들은 죄다 재주 없는 약한 몸을 지녔고 국가는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청나라의 침략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서리법.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방 안에서 눈물을 내는 건 아녀자의 태도다. 그러니까 난 지금 이제부터 방 안에서 눈물만 내지 않고 은거 풀고 소현세자 복림대군 찾으러 가고 복수심을 여전히 지닌 채 언젠간 청나라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걸 좀 바로잡겠다. 이런 거겠죠. 이원수 못 갚으면 무슨 얼굴 다시 들까? 자, 서리법인데 얘는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원수를 갚고자 다짐하는 표현이라서 의지기도 합니다. 즉 원수를 못 갚으면 얼굴 못 들어 이거야. 내가 살려면 무조건 원수 갚는다. 원수 못 갚으면 진짜 쪽팔린 거야.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의지 나타나. 그래서 악비 손에 침을 뱉고 조적의 노에 맹세한다. 자, 악비라고 하는 사람과 조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둘 다
복수자입니다. 복수자.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손에 침을 뱉고 노에 맹세한 인물이야. 나도 쟤네처럼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여기서 맹세한다. 내 몸의 생사는 깃털처럼 여기고, 자, 내 몸의 생사가 원관념, 깃털처럼의 깃털이 보조관념. 깃털은 아주 가볍고 하찮은 존재를 뜻하죠. 그러니까 나의 목숨은 아주 가볍고 하찮게 취급하면서 동서남북 만리밖에 왕명 쫓아서 다닐 거야. 임금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서 국가가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끔 노력할 거야. 단이 리라 했어요. 리 나오면 get이랑 똑같아. 미래를 나타내는 의미고요. 이 get은 미래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의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혹은 아니면 추측을 얘기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일이라 라고 하는 건 의지 추측 중에 의지적 어조를 얘기해요. 임금님에 대해 충성스럽게 살겠다. 있거라 가노라, 가노라 있거라 해서 우리 아까 전에 맨 앞에 나왔던 요거 있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 변주하고 있습니다. 있거라 뭐가 있어? 옥주봉 경천대야 있어라.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옥주봉 경천대야 있어라. 이거죠. 어순을 바꿔서 변주하고 반복하고 있고요. 일연과 호응되는 내용으로 자연공간을 떠나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무정한 갈매기들은 맹세기하고 웃지만, 자, 이 갈매기 별표 3개 하세요. 앞에 갈매기가 한번 나왔거든. 그 갈매기는요, 내가 원래 살고자 하던 소망을 얘기하는 자연물로서의 갈매기야. 근데 이 뒤에 갈매기는 어떤 애인가 봐. 성은이 만극하니까 내가 임금님 은혜를 갚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안분지족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데 맹세를 갈매기들이 웃는 겁니다. 비웃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는 화자를 비웃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적 존재라고 하면 될까? 이 갈매기 놓고 안 돼. 얘는 자연적인 존재들 아니야. 얘는 자연 친화적 대상이 아니고 객관적 상관물이야. 왜 객관적 상관물이냐? 자, 성은이 만극하니까 임금님 은혜 갚고 청나라에 대한 복수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이 공간에 돌아와서 자연을 벗삼아 지내는 것. 그게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청나라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본인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청나라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을 시켜주는 존재가 갈매기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내 마음 상태를 환기시킬 수 있는 사물을 뜻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투영된 거죠.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청나라에게 복수해서 성공한 후에 다시 여기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일이다 라고 하는 화자의 인식이 갈매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갈매기는 자연물이 아니에요. 부정한 갈매기는 그래서 나의 맹세 기약을 웃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갚고 다시 돌아오리라 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의지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겠다. 자, 그러면 봉상곡 요 옆에 잠깐 보시면요. 여기 수능특강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애들 정리되어 있어요. 그것만 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전반부에는 상봉산 별천지 처음 들어올 때 3년 전 얘기를 해요. 이게 유일하게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적막한 산골에서 자기가 마을을 손수 읽었어요. 자연 친화적으로 살았고요. 경천대가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자신이 자연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잡았고 자신이 은거할 장소를 손수 읽어 마련했기 때문에 상봉산 떠나기 좀 아쉽다. 자연과 친구가 되어 마음껏 자연을 누리며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 완산하고 감탄했던 일상이 나타납니다. 후반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이 심양가라고 부르시면 임금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죠. 임금은에 감격해서 행장을 바삐 챙깁니다. 이때 행장은 단촐하게 차리죠. 아무리 힘들다고 대의를 잇겠는가? 아니죠. 임금님 시키신 거 합니다.
동서남북 만리밖에 왕명 쫓아다니겠다. 의지 밝히고 있죠. 심양으로 떠나라는 임금님 명을 받아 감격하면서 은거지를 떠날 준비를 한다. 그래서 감격합니다. 먼 곳으로 떠나는 길에 임금님 은혜와 대의를 생각하며 신하로서의 충성을 다하려고 의지를 다져요. 자, 이별의 상황을 전하는 표현 방식. 대비, 반복. 가노라 있거라의 반복. 떠나는 화자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연 풍경이 대비. 그래서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천대야. 그래서 이 상봉상과 이별하는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죠. 그때 옥주봉과 경천대를 청자로 삼아서 호명해요. 이거 앞서서 다 정리한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두고 떠나야 되는 화자의 아쉬움이 대꾸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도노법, 대꾸법. 있거라 가노라, 가노라 있거라. 특정 대상의 언급이 빠졌어요. 옥주봉이랑 경천대를 부르던 게 요 밑으로 와서는 빠졌어요. 그러면서 변주가 일어난 거죠. 두고 떠나는 아쉬움을 반복과 대구, 제시 순서 변화. 자, 이건 제시 순서 변화는 있거라가 먼저 나왔죠? 얘는 있거라가 뒤에 나오죠? 이게 제시 순서 변화된 겁니다. 이별의 말을 전하는 화자에 대해 무정한 갈매기들의 반응 나옵니다. 무정한 갈매기들은 비웃죠. 대비적으로 제시하면서 화자의 아쉬움과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정한 갈매기들은 나를 비웃지? 근데 경천대랑 옥주봉한테는 잘 있으라 라고 얘기하잖아. 난 간다. 그러면 이 옥주봉이랑 경천대는 나의 이별을 슬퍼하는 존재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무정한 갈매기랑 대비적으로 제시된다는 소리입니다. 갈매기는 날 비우는 존재고 옥주봉이나 경천대는 나가 떠나감을 아쉬워하는 자연 친화적 존재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럼 여기까지 볼게요.